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 그대로 화랑론자 99%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락론자는 뭐냐면은 제가 보면 방송에서 뭐 하락론자, 폭락론자 단어는 쓰지만 뭐 심하게 비난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자 77% 올해 집값 하락. 이분들이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솔팅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반면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2022년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좀 까먹었는데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사람들이 집값 다 오를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들이라고 상승론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락론자는요. 하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승론자는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그때 전망은 좀 별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2023년은 주택 수요자 중에 77%가 물론 이 수요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저 읽어보고도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올해 집값 하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는 전문가 80% 그리고 수요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완전 상반된 거예요. 절반 이상이 내려간다. 절반 이상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2022년도 시장은 내려갔죠. 그것도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 간단합니다. 내년 전망도 마찬가지고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경기가 어렵거나 부동산이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투자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변화를 별로 원치 않는데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에 일정 기간 머물면은 완전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 80% 아파트값 더 오른다고 했다는 건 21년도 말에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통계 기간 따라 약간 다른 얘기를 한 데가 있는데 오늘 한국 부동산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반면에 뭐예요? 지금 22년도 말까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77%가 올해 집값은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영상 주제가 하락론자, 집값은 내려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99%가 알려주지 않은 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한국은 통계가 남아있어요. 무슨 통계가 남아있냐면 이것도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KB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KB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원 자료 같다 했었거든요, 저는. 뭐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처음엔 저도 모르니까. 감정원 자료가 더 유명했어요, 원래.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을 요새는 툭하면 그래프에 KB 적혀 있는데 그때는 감정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 114는 잘 안 썼어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현장이랑 비교해 보면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감정원이 한국 부동산원이 됐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걸 못 쓰게 됐고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를 드렸는데 돌아온 건 정말 차가운 반응이었죠. 니까짓게 뭐 너는 뭐뭐뭐다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에서부터 많이 하셨는데 요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통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KB를 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문제가 됐다고 일단 얘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예측 가격을 적었고 그 예측 가격도 고의적으로 고쳐서 썼다고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고의적으로 조사원이 통계 작성의 내용을 바꿨었대요. 이건 뭐냐면은 범죄고 사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매출을 여러분이 기입하는 일을 하는데 매출을 바꾼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 회사 매출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언젠가 탈이 나잖아요. 그런 건데 KB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택은행이었는데 86년도부터 2022년도 이게 7월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어떤 시세가 적혀 있는데 이 빨간색 실선 있죠. 이게 매매가고 점선이 전세가예요. 일단은 우상향 했죠. 그런데 하락론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토막 나야 된다. 내려가야만 된다. 내려가야 경제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락론자가 얘기해주지 않는 사실 첫 번째예요.
한국 경제는 지금 제 나이 때가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틀딱 얘기 좀 하자면 저 때보다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올라온 8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국 경제가 잘못되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이 사회 문제의 근원이고 젊은이들을 좀먹고 나라를 좀먹고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역사적으로 늘 다주택자 있었고 왜 있어 임대차 3법 기간도 있고 일기 신도시는 왜 지었겠어요? IMF도 겪었고 그렇죠? 김대중 정권 거쳐서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쭉 갔단 말이에요. 계속 올랐는데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왜 한국 경제는 잘 발전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집값 때문에 나라 경제가 좀먹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통계를 갖고 와서 얘기할 뿐 아무런 결과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집값이 오르는 건 경제와 함께 동반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여기 결과물 있잖아요. 경제와 부동산 가격은 동반 상승했다. 특히 토목 같은 경우엔 여러분 한국 토목의 꽃은 이쪽 여기서 피어잖아요. 여기서 일기 신도시 만들 때부터 그죠? 일기 신도시 만들 때부터 IMF를 또 극복해낸 과정 여기서 한국 주택 시장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했고 한국 경제도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국 경제를 좀먹는다는 얘기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베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연 단위로 끊잖아요. 연 단위로 끊으면은 이 하락한 기간 있죠. 같이 봐요. 여기 좀 하락했죠. 그리고 여기 하락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 하락했고, 그리고 안 보이지만 여기 하락했어요. 카드 대란 있었던 요 카드 대란 여기서 있었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하락했고, 여기 오랫동안 하락했고, 사실 28년도 19년도 살짝 하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은 자 여기 상승했고요. 쭉 가다가 쭉 상승해서 다시 한번 쭉 상승해서 다시 한번 쭉 상승해서 쭉 상승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86년도 이후부터 그 전은 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구해서 이게 상승 구간이랑 하락 구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락 구간이 20%가 안 돼요. 이 사람마다 다른 게 이게 왜냐면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대충 세도 20%가 안 돼요. 요번에 하락 구간을 해서 좀 원만하게 펼쳐놓고 보면 20% 근처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임의적으로. 통계니까. 그런데 상승 구간이 거의 80%고 하락 구간이 20%거든요. 상승 보합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합 구간에 여러분 이 보합 구간이 전세가가 올랐거든요. 보합 구간에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약보합, 광보합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보합이랑 하락을 다 섞으면 기간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건 하락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락이잖아요.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야 된다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여기서 봐도 20%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날라면은 기가 막히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일기 신도시 입주할 때 한번 무너졌고 IMF 때 무너졌고요. 그리고 국제금융위기 때도 이러진 않았고 지금 또 세 번째 엄청난 충격 여파가 오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하락론자가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역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락했잖아요. 이 통계만 놓고 봤을 때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통계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높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려면은 뭔가 이 시장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히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냐?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라가 땅 팔아먹고 분양해서 건설사가 선분양해가지고 들어가고 똑같거든요. 은행에 대출 받고. 이걸 뭔가를 없애야 돼요. 국가가 토지를 아예 소유하고 건설사한테 수분양을 하지 말던가 건설사가 모조리 후분양을 하던가 주택 살 때 대출을 영원히 금지하던가 대출 금지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락을 했더라도 나중에 더 멀리서 보면 더 올라갔을 거고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아 지금이 이런 때였구나. 아 이런 때였구나. 이런 때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얘기인데 하락론자들이 이걸 안 가르쳐주세요. 부동산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오해 소지가 많은데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많이 쳐본 사람이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다. 남이 봤을 땐 갭 투자도 너무 막 하는 것 같고 그냥 애들 장난처럼 주식 클릭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긴장감이 돌고 잘못되면 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망하는 거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엄청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지식이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 망하는 사람도 나옵니다만 하락론자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등기를 많이 쳐봤을 확률이 없어요. 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요때 사서 요때 팔자. 요때 오르고 저때 올라간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코어, 핵이에요, 핵. 당연히 제가 사부님으로 모실 마음도 있고요. 안 받아주시겠지만 그 정도면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언제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찐바닥이고 언제부터 올라간다?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전방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걸 믿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닌 막말로 보세요. 21년도에 22년도에 갑자기 시장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대출을 정상화시켰다면 같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과만 펼쳐놓고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23년도에 만약에 갑자기 규제 싹 다 풀고 양도세, 비과세, 부양채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반응할까요? 이것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장을 전망할 때 사람들은 거의 지금 시장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22년도 말이 시장이 안 좋았다. 22년, 21년도 시장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거든요.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멀리 봤을 때 이거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이 하락한다, 시장이 상승한다, 뭐 이것까진 괜찮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이게 내려가야지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분이 별도로 시간을 빼서 검증해 봐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혹시 여러분이 하락론을 믿고 있다면 그냥 여유 시간에 워낙 공부 열심히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나라가 경제가 발전합니다. 집값은 올라야만 합니다. 아직도 쌉니다. 인생 역전하세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일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